이 박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79세 할머니가 건넨 낡은 나무 상자. 청소부 미라는 그 박자기 속에서 사라진 8천만 원과 한 여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 건물 안에서 돈과 이름을 훔치는 건 범죄가 아니라 업무였다는 것을. 오늘 밤 박자기가 다시 울린다. 딱딱딱. 청소부 미란이 우연히 발견한 3배로 부풀려진 영수증. 그날부터 누군가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눈치가 생명이에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지하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미라는 대걸레를 짜며 손목을 털었다. 물기가 손등에서 증발하는 속도로 그녀는 오늘도 시간을 계산했다. 청소 3시간에 일당 6만 원. 딸아이 학원비 밀린 거 30만 원. 앞으로 닷새는 더 일해야 한다. 허리는 구부러질 때마다 빚 독촉 문자를 떠올리게 했다. 바람이 드는 틈으로 딱딱 일정한 소리가 들렸다. 안내 데스크에 누군가 손바닥만 한 나무 박자기를 올려두고 있었다. 메트로놈. 그 옆에서 백발의 여인이 박자를 세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가씨, 이건 사람 숨소리랑 닮았지. 미라는 모른 척 지나치려다 여인의 손등을 봤다. 굳은 살. 피아노 건반을 누른 자국이 아니었다. 도장을, 서류를, 혹은 누군가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던 흔적. 어르신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메트로놈은 놓지 않았다. 딱딱.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정리해 놓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원장 남태수였다. 그는 미란을 보지 않았다. 여인의 메트로놈을 보고 있었다. 마치 저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미라는 여인을 휴게실로 안내했다. 낡은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려는데 여인이 손목을 잡았다. 내 이름 기억해줘. 백연옥. 작곡가였어. 목소리가 떨렸다.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려는 것 같았다. 지금도 작곡가세요, 선생님. 미란의 말에 연옥은 메트로놈을 가슴에 안았다. 마치 마지막 남은 증거라도 되는 양. 새벽 5시. 미라는 복도를 닦으며 생각했다. 저 여인에겐 가족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메트로놈은 저렇게 품고 있을까? 그리고 왜 원장은 저걸 그렇게 쳐다봤을까? 휴지통 옆을 지나다 미라는 멈췄다. 구겨진 영수증 묶음. 요양센터 식자재 납품 내역. 같은 날짜, 같은 품목인데 단가가 3배 차이 났다. 김장김치 10kg. 한 곳은 3만 원. 다른 곳은 9만 원. 미란의 코끝이 싸했다. 숫자엔 냄새가 있다. 부풀려진 장부는 특히 더. 월세 연체 고지서를 주머니에 품고 사는 사람은 안다. 1원까지 세어야 하는 돈과 대충 넘어가도 되는 돈의 온도 차이를. 청소하시는 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원장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손에 커피잔. 김은 오르지 않았다. 식은 커피를 든 사람. 잠을 안 잔 사람. 혹은 뭔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 아, 쓰레기 버리려고요. 미라는 봉투를 들어 보였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그녀의 손을 따라갔다. 청소는 눈치가 생명이에요. 남의 물건 뒤적이면 안 되죠.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문장 전체는 칼날이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그러나 등 뒤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복도 벽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후원 감사합니다. 띄어쓰기가 이상했다. 아니, 글자 하나가 빠진 것 같았다. 스펠링의 빈칸처럼 장부의 빈칸이 떠올랐다. 딱딱. 멀리서 메트로놈 소리가 들렸다. 그 박자는 규칙적이었지만 이 건물 안공기는 불규칙했다. 뭔가 어긋나 있었다. 오후 3시.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센터 데스크 직원이었다. 미란 씨, 혹시 오늘 연옥 할머니 방에서 뭐 가져간 거 없으세요? 아니요. 왜요? 원장님이 CCTV 확인하래요. 메트로놈이 없어졌대요.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메트로놈이요? 네. 원장님 말로는 센터 기증품이래요. 근데 연옥 할머니가 청소하는 사람한테 줬다고 하신대요. 미라는 휴게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기증품? 거짓말이야. 연옥 선생님 거였어. 미란 씨, 거기 계세요? 네네. 전 못 봤어요. 그러시면 됐어요. 원장님이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퇴근 전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주머니 속 고지서를 만졌다. 종이는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슴속은 뜨거웠다. 일자리 잃으면 끝이야. 딸 학원비도 못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현명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미라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오후 6시. 미라는 원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하기 전 심호흡을 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원장 남태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미란 씨, 앉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눈은 차갑게 미란을 훑었다. 혹시 연옥 할머니 메트로놈 본 적 있어요? 네, 봤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남태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복도 CCTV 영상. 시간은 새벽 4시. 미란이 연옥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다. 손엔 가방. 이게 뭔가요? 미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청소도구요. 가방이 좀 불룩한데요. 걸레랑 세제 넣었어요. 남태수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이 얼굴에 닿지 않았다. 미란 씨, 저는 센터를 20년 운영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법도 좀 알죠.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절도죄 관련 판례예요. 센터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000만 원.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원장님,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럼 오늘 퇴근 전에 연옥 할머니 방 한번 확인해봐요. 혹시 메트로놈이 나오면 제게 가져다 주세요.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남태수는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돌렸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다. 여학생. 미란 씨 따님이죠? 고3이라고 들었어요. 대학 준비 중이죠? 미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네. 요즘 사립대 등록금 비싸죠. 1,000만 원은 기본이고. 근데 부모가 전과 있으면 장학금 받기 어렵다던데. 협박이었다.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까지. 미라는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미라는 눈물을 참았다. 포기할까?
그냥 메트로놈 돌려주고 끝낼까. 주머니 속 고지서가 손끝에 닿았다. 빨간 글씨. 최종 독촉. 3일 내 미납 씨 법적 조치. 나도 먹고 살아야 해. 딸도 키워야 하고. 그때 연옥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낮은 중얼거림. 내 이름. 어디 갔지? 내 노래도. 다 어디 갔지? 미라는 문을 열었다. 연옥이 침대에 앉아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메트로놈을 찾는 것 같았다. 선생님. 아, 아가씨. 왔구나. 근데 내 박자기 봤어? 제가 맡았잖아요. 아, 맞다. 근데 말이야. 연옥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 안에 내 돈 있어. 8천만 원. 20년 전에 서명하고 받기로 한 돈. 근데 안 줬어.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다. 8천만 원이요? 응. 내 노래값. 저작권료래. 근데 원장님이 가져갔어. 서류에 내 도장 찍었는데 돈은 원장님 통장으로 갔대. 그게 증거가 있어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자기 안에 SD 카드. 거기다 녹음했어. 원장님 목소리, 계좌번호 다. 미라는 숨을 멈췄다. 8천만 원. 횡령. 증거. 그리고 깨달았다. 원장이 메트로놈을 찾는 이유. 선생님, 그 SD 카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나만 알아. 그래서 숨겼어. 20년 동안. 연옥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부탁이야. 그거 세상에 보여줘. 내 이름으로. 미라는 한참 동안 연옥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흐려진 눈동자.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손. 선생님. 나 곧 다 잊어버려. 이름도 얼굴도. 그래도 아가씨는 기억해 줄 거지.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일자리 잃어도 괜찮아. 딸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포기하면 안 돼. 네. 제가 기억할게요. 고마워. 연옥은 미란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작은 종이 쪽지. 거기엔 숫자가 휘갈겨져 있었다. 8,500만. 그리고 한 줄 더. 남태수 계좌. 그날 밤.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걸 느꼈다. 발소리는 가볍고 일정했다. 딱딱. 마치 메트로놈 박자 같은 걸음. 미라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모퉁이 그림자가 흔들렸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찍는 것 같았다. 미라는 가방 속 메트로놈을 꽉 안고 뛰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집까지 200m. 그 거리가 2km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전봇대 아래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서 있다가 방금 사라진 흔적. 미라는 문을 잠그고 메트로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딱딱. 건드리지 않았는데 박자가 울렸다. 아니, 그녀의 심장이 메트로놈처럼 뛰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챕터 2 끝. 다음 장에서 겨울이 몸에 박힙니다. 챕터 3 겨울이 박히는 법. 다음 날 새벽.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센터였다. 미란 씨, 긴급 호출이요. 연옥 할머니가 밖에 나가셨대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미란은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다. 새벽 2시. 센터 겨울 마당. 연옥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메트로놈을 찾는 것 같았다. 어르신. 미란이 달려가 연옥의 손목을 잡았다. 얼음이었다. 선생님,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해. 추운데 안 추워. 연옥이 웃었다. 그러나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사람은 말이야, 추위에 익숙해지면 안 돼. 익숙해지면 겨울이 몸에 박혀버려. 미라는 연옥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런데 연옥이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미란이 얼른 등을 받쳤다. 천천히. 제가 있어요. 아가씨.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연옥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다. 내 박자기 아직 가지고 있지? 네. 그럼 오늘 밤 그거 열어봐. 안에 빨간 버튼 있어. 그거 누르면 SD 카드 나와. 미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떻게 열어요? 밑판 돌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그럼 툭 소리 나면서 열려. 연옥의 손이 떨렸다. 아가씨, 부탁이야. 그거 꺼내서 사람들 많은 데서 틀어줘. 원장님 목소리 들리게. 그래야 원장님이 못 막아. 언제요? 모레. 구청 어르신 합창제. 거기 가서.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연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가씨, 넘어지면 말이야. 겨울이 몸에 박혀. 그래서 넌 넘어지지 마.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요. 사람은 말이야,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일으켜주는 거야.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란은 연옥을 방까지 데려다주고 담요를 덮어줬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난로를 꺼냈다. 편의점에서 1,000원 주고 산 것. 오늘 저녁 컵라면 대신 선택한 것. 이거 주머니에 넣고 주무세요. 아가씨, 이거 비싼 건데. 아니에요. 싸요. 미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따뜻했다. 연옥은 손난로를 2 손으로 감쌌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아니, 눈물이었다. 미란이 방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원장이었다. 그는 미란을 보지 않았다. 연옥의 방문을 보고 있었다. 마치 안을 투시하는 것처럼. 야근 수고하십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아래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다. 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그러나 등 뒤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아니, 시선이 아니었다. 의심, 경고, 그리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손길. 복도 끝에서 미라는 돌아봤다. 원장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 끝이 연옥의 방문까지 닿아 있었다. 그날 밤 11시. 미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미란 씨죠? 원장님이 전해달래요. 내일까지 메트로놈 안 가져오면 따님 학교에 연락한대요. 엄마가 절도범이라고. 뭐라고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한대요. 센터 물품 무단 반출. 증거는 CCTV.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딸 학교에 연락. 절도범. 경찰.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미라는 책상 위 메트로놈을 꺼냈다. 밑판을 돌렸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툭. 작은 틈이 벌어졌다. 빨간 버튼이 보였다. 미라는 숨을 멈추고 버튼을 눌렀다. 딸깍. SD 카드가 손끝에 닿았다. 8기가. 20년 된 구형 카드. 이 안에 8천만 원과 한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미라는 노트북을 켰다. 카드를 삽입하는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다. 센터 원장실이었다. 미란 씨, 내일 오전 9시까지 메트로놈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켰다. 파일이 열렸다. 총 17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스르륵. 낡은 테이프를 되감는 소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2005년 3월 12일. 나 백연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한다. 미란의 눈이 커졌다. 원장님이 계약서를 가져왔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래. 서명하면 20년치 저작권료를 한 번에 준대. 8,500만 원. 미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두 번째 파일. 두 사람의 목소리. 선생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남태수의 목소리였다. 젊었지만 지금과 똑같은 억양. 원장님,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저작권은 선생님 거예요. 다만 정상금을 제가 대리 수령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파일. 이미지. 은행 이체 내역서. 송금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취인 남태수. 금액 8,500만 원. 그 아래 또 다른 이체. 수취인 백연옥. 금액 1,000만 원. 차액 7,500만 원. 미라는 노트북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미라는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구청 복직과 장아림 주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7시 구청 앞에서 만나요. 보여줄 게 있어요. 긴급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겨울이 박히기 전에 끝내자. 미라는 메트로놈을 가방에 넣었다. 딱딱딱. 박자가 울렸다. 이번엔 누군가의 죄를 재는 카운터처럼. 새벽 6시 반. 구청 앞. 미라는 가방을 꽉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올까? 장아림은 공무원이었다. 원칙주의자. 그러나 동시에 조직의 사람. 혹시 원장 편을 들면?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다. 장아림이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미란 씨. 주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남태수 원장의 횡령 증거요. 음성 녹취,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다 들어있어요. 장아림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이걸? 백연옥 선생님이 20년 동안 숨겨두신 거예요. 메트로놈 속에. 장아림은 USB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란 씨, 이거 진짜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장아림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삽입했다. 파일이 열렸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선생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8,500만 원 나옵니다. 장아림의 눈이 커졌다.
원장님,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저작권은 선생님 거예요. 두 번째 파일. 이미지. 이체 내역서. 8,500만 원이 남태수 계좌로. 그리고 백연옥에겐 1,000만 원만. 장아림은 노트북을 덮었다. 이거 완전히 횡령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 오후 합창제에서 공개할게요. 거기서 증거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장아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어요?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그래도 절차가 있어요. 일단 내부 조사하고 감사 들어가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하면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주사님도 아시잖아요. 원장이 얼마나 서류에 능한 사람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지우고 있을 거예요. 장아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왜 이러세요? 청소 일자리 잃을 텐데. 아니, 일자리만이 아니라 원장이 경찰 신고한다며요? 미라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제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청소일 하냐고.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연옥 선생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진짜 지켜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구나.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장아림은 USB를 꽉 쥐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때 장아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원장실이에요. 받으세요. 장아림은 전화를 받았다. 네, 원장님. 아, 네. 오늘 합창제 준비 확인차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아림은 미란을 바라봤다. 원장님이 오늘 합창제에 온대요. 직접.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원장 앞에서 증거 공개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원장이 뭔가 눈치챈 거예요. 장아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란 씨, 조심하세요. 원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원장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 잘랐는지. 주사님도요? 저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눈치껏. 장아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원장 비리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후원금 감사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근데 못 본 척했어요. 왜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제 밥그릇도 지켜야 했고. 장아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미란 씨는 밥그릇도 없으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미란은 장아림의 손을 잡았다. 주사님, 오늘 함께 해요. 늦지 않았어요. 장아림은 한참 동안 미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센터 보조금 집행 내역 전부. 오늘 오후 2시 합창제 무대에서 봐요. 오전 9시. 미라는 센터로 돌아왔다. 원장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남태수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있었다. 미라는 숨을 죽였다. 증거인멸. 남태수는 서류를 한 장씩 찢어 불 속에 넣었다. 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것만 없으면 돼. 녹음. 그건 증거 능력 없어. 계약서 원본만 없으면 끝이야. 미라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이야. SD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USB 복사본도. 그때 원장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남태수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 네. 연옥 선생요? 오늘 합창제 안 나온대요. 컨디션이 안 좋대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괜찮아요. 어차피 치매 있으시니까. 무대 올라가셔도 말 못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뛰쳐나가 연옥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연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가씨,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요? 다리에 힘이 없어. 어제 밖에 나갔다가 감기 걸린 것 같아. 연옥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다. 열이었다. 선생님, 병원 가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아가씨. 연옥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못 가도 아가씨가 가. 사람들 앞에서 SD 카드 틀어줘. 제발. 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내 목소리가 있잖아. 녹음 파일에. 그게 나야.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오전 11시.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미란 씨죠? 메트로놈 아직 가지고 계시죠? 누구세요? 원장님 지인이에요. 오늘 오후 1시까지. 메트로놈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따님 학교에 연락 갑니다. 그리고 경찰도요. 따님 이름 고수진 맞죠?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모범적이라고 쓰여 있던데 엄마가 절도범이면 대학 어디 갈까요? 미란의 손이 떨렸다. 당신들이 1시까지 원장실로. 전화가 끊겼다. 미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딸, 학교, 절도범. 주머니 속 고지서를 만졌다. 종이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어차피 끝까지 갈 거야. 지금 멈출 수 없어. 오후 12시. 미라는 센터 원장실 문 앞에 섰다. 손에는 가방. 그 안에 메트로놈. 그러나 SD 카드는 빼놓았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남태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변호사처럼 보였다. 미란 씨 앉으세요. 미란은 서서 대답했다. 서 있을게요. 그래요? 그럼 메트로놈부터 주시죠. 미란은 가방에서 메트로놈을 꺼냈다. 남태수는 메트로놈을 받아들고 밑판을 돌렸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툭. 틈이 벌어졌다. 그러나 안은 비어 있었다. 남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SD 카드는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남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연옥 할머니가 SD 카드 있다고 했어요. 20년 전 녹음 파일. 계약서. 통장. 나. 그런 거 몰라요. 고미란 씨. 옆에 있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변호사 김재훈. 저는 센터 법률 자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김재훈은 서류를 펼쳤다. 고미란 씨 귀하는 센터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메트로놈은 연옥 선생님 거예요. 아닙니다. 센터 기증품입니다. 여기 기증 동의서 있어요. 서류를 내밀었다. 백연옥 귀중품 기증 동의서. 거기엔 연옥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미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위조예요. 선생님이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 못하시면 이건 유효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고미란 씨는 절도범이에요. 김재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입니다. 절도죄, 업무방해죄. 원장님이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제출하실 겁니다. 미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딴. 김재훈이 말을 이었다. SD카드를 반환하시면 이 고소장은 찍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학교에도 연락 안 갑니다. 미란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남태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김재훈은 펜을 돌리며 미란을 내려다봤다. 협박과 회유. 그리고 위조 서류. 미란은 주머니에서 고지서를 만졌다. 빨간 글씨. 최종 독촉. 포기할까? 딸 생각하면. 그냥 SD 카드 주고 끝낼까?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란 씨. 미란 씨 어디 있어요? 간병인 선배였다. 연옥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합창제 가겠대요. 미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남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연옥 할머니요. 갑자기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계세요. 미란은 원장실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남태수가 소리쳤다. 고미란. 어디가? SD 카드. 그러나 미란은 멈추지 않았다. 연옥의 방. 문을 열자 연옥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선생님. 아가씨. 미안. 좀 늦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약 먹었어. 그리고 생각했어. 오늘 안 가면 영영 못 갈 것 같아서. 연옥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SD 카드 가져왔지? 네. 그럼 가자.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 들려주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남태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옥 선생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시다며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가야 돼. 선생님, 무대 올라가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안 넘어져. 아가씨가 있잖아. 연옥은 미란의 팔을 꽉 잡았다. 남태수는 두 사람을 막아섰다. 미란 씨, 연옥 선생님 모시고 가는 건 안 돼요. 보호자 동의 없이 외출 불가해요. 선생님 본인이 가시겠다는데요. 선생님은 치매 판정 받으셨어요. 법적 능력 없어요. 경증이잖아요. 의사 결정 능력 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남태수가 연옥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미란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뭐? 선생님 가시겠다는데 왜 막아요? 혹시 무서우세요? 남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는 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게. 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남태수는 한참 두 사람을 노려봤다. 그리고 비켜섰다. 좋아요. 가세요. 대신 무슨 일 생기면 책임 못 져요. 미란과 연옥은 센터를 나섰다. 오후 1시 반.
구청 강당 입구. 장아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든 채. 미란 씨. 주사님. 연옥 선생님도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 해야 돼. 장아림은 미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원장이 변호사 데리고 올 거래요. 그리고 경찰도. 경찰이요? 네. 미란 씨 고소하려고. 절도죄로.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해요? 장아림은 서류를 꺼냈다. 제가 준비했어요. 센터 보조금 집행 내역 5년치. 그리고 연옥 선생님 저작권 계약 원본. 협회에서 받아왔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장아림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연옥 선생님 치매 진단서 재검사 결과예요. 경증. 법적 능력 있음. 어제 급하게 병원에서 받아왔어요.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사님. 오늘 함께 싸워요. 이제 눈치 볼 거 없어요. 세 사람은 강당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 구청 강당. 제18회 어르신 문화 합창제. 객석엔 100여 명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맨 뒷줄엔 남태수 원장과 변호사 김재훈,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미라는 무대 뒤에서 연옥의 옷깃을 정리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근데 아가씨. 연옥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만약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SD카드가 말해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미라는 연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은 잊으면 안 돼요. 선생님 이름 되찾는 날이니까. 연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로 사회자가 나왔다. 다음은 센터 백연옥 선생님의 순서입니다. 선생님은 1970년대 활동하신 작곡가이시며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연옥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미란이 옆에서 부축했다.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연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연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은 제 이름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이름을 잊어버려요. 치매가 있거든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오늘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옥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저는 20년 전에 제 노래를 팔았습니다. 아니, 판 게 아니라 빼앗겼습니다. 8,500만 원. 객석이 술렁였다. 뒷줄에서 남태수가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연옥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8,500만 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실제로 받은 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7,5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선생님,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남태수가 무대로 다가가려 했다. 그때 미란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무대 옆 스크린에 연결했다. 잠깐만요. 선생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미란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 음성 파형이 떴다. 스르륵. 2005년 3월 12일. 나 백연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한다. 연옥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20년 전 목소리.
지금보다 젊었지만 떨림은 똑같았다. 원장님이 계약서를 가져왔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래. 서명하면 20년치 저작권료를 한 번에 준대. 8,500만 원.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남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파일. 두 사람의 대화. 선생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남태수의 목소리였다. 젊었지만 억양은 지금과 똑같았다. 원장님,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저작권은 선생님 거예요. 다만 정상금을 제가 대리 수령하는 거예요. 세금 처리하고 드릴게요. 그럼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급하니까 서명부터 하시죠. 객석이 술렁였다. 세 번째 파일. 통화 녹음. 여보세요? 나 남태수야. 그건 처리됐어. 연옥 선생 서명 받았어. 돈은 법인 계좌로 들어왔어. 8,500. 수수료 빼고. 그럼 선생한테는 1,000만 원 줬어. 나머지는 센터 운영비로. 야, 그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안 걸려. 치매 진단 나오면 법적 능력 없다고 하면 돼. 객석이 조용해졌다. 종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미라는 네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미지. 스크린에 은행 이체 내역서가 떴다. 송금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취인 남태수사회복지법인 센터. 금액 8,500만 원. 그 아래 또 다른 이체. 송금인 남태수. 수취인 백연옥. 금액 1,000만 원. 차액 7,500만 원.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미라는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이게 2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5번째 파일부터 10번째까지 연속 재생했다. 센터 후원금 계좌 이체 내역. 남태수 개인명의 부동산 등기부. 구매 시기와 센터 계좌 출금 시기의 일치. 2억 3천만 원.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남태수가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음성 파일은 증거 능력 없어요. 그때 장아림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원장님, 조작이 아니에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이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받아온 계약서 원본입니다. 서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이건 센터 보조금 집행 내역 5년치. 구청에 제출하신 서류와 실제 은행 거래 내역이 다릅니다.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구청 제출 서류엔 식자재비 연 3천만 원. 그런데 실제 은행 거래는 연 1,000만 원. 차액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아림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원장님 명의 부동산 목록입니다. 2007년 아파트, 2012년 상가, 2018년 건물, 2023년 토지. 구매 시기가 센터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장아림은 남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원장님, 서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숫자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에 원장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남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변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다. 뒷줄에서 경찰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남태수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 수사 요청합니다. 남태수는 비틀거렸다. 변호사 김재훈이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남태수는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무대 위 연옥을 바라봤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선생님 돌봐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연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봐준 게 아니야. 감옥에 가둔 거야. 내 이름을 빼앗고 내 돈을 훔치고 내 기억까지 지우려고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오늘 내 이름을 되찾으러 왔어. 백연옥, 작곡가, 사람.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명, 2명, 그리고 100명.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딱딱딱.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박자로. 미라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연옥이 미란을 돌아보며 웃었다. 입모양이 보였다. 고마워. 남태수는 경찰에게 연행됐다. 강당을 나서며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변호사 김재훈이 뒤따라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객석이 비워지고 무대 위엔 연옥과 미란만 남았다. 장아림이 다가왔다. 연옥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주사님. 덕분에 내 이름 찾았어. 연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아림은 서류 뭉치를 연옥에게 건넸다. 이건 저작권 복원 신청서예요. 협회에 제출하면 선생님 명의로 다시 등록돼요. 그리고 미지급 정상금도 계산 중이래요. 얼마나 돼요? 이자 포함해서 약 1억 2천만 원. 다음 달부터 나온대요. 연옥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많아? 20년치예요. 당연히 많죠. 연옥은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러다 미란을 돌아봤다. 아가씨, 이거 어떡하지? 쓸 데가 없는데. 선생님 돈이잖아요. 선생님이 쓰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 쓸 데가 없어. 연옥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딸 대학 가잖아. 등록금 보태줄게. 안 돼요. 그건 선생님 돈이에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연옥은 웃었다. 아가씨가 내 이름 지켜줬잖아. 그 값이야.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이제 후견인 필요해. 치매가 점점 심해지거든. 아가씨가 해줄 수 있어. 미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생님, 법원에 신청하면 돼. 내 재산 관리하고 병원 데려가고 그런 거. 아가씨가 내 마지막 가족이 되어줘. 미라는 한참 동안 연옥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흐려진 눈동자.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가씨는 겨울도 이겨낸 사람이잖아. 연옥이 웃었다. 겨울이 몸에 박히기 전에 서로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센터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연옥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아가씨.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나 혼자였으면 못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20년 동안 증거 모으신 거예요. 그래도 아가씨가 없었으면 그 증거는 메트로놈 속에 계속 갇혀 있었을 거야. 연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람은 말이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누군가 손 내밀어줘야 일어날 수 있어. 미라는 연옥의 손을 꽉 쥐었다. 선생님, 저도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그게 바로 인생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센터로 들어갔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흘 뒤 미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센터 직원 여러분께 남태수 전 원장 구속 기소, 횡령 및 배임 혐의. 센터는 구청지경으로 전환 예정. 직원 고용은 유지. 구청 복직과. 미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자리 지켰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자. 미란 씨 장아림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연옥 선생님 후견인 서류 작성하러. 법원 같이 가요. 미란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그날 저녁. 법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다. 피후견인 백연옥. 후견인 고미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란의 손이 떨렸다. 이제 선생님 가족이구나. 연옥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가씨,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선생님. 그럼 내가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돼? 뭐든지요. 연옥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아가씨 딸 이름으로 적금 들어줘. 3천만 원. 대학 등록금으로. 미란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저거.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연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가씨, 나 말이야. 이제 행복해. 네.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잖아. 그게 제일 큰 돈이야. 미라는 연옥의 손을 잡았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게 뭔지. 연옥은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박자야. 혼자선 흐트러지지만 둘이면 맞춰지는 거. 일주일 뒤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구청 소강당. 객석엔 50명 남짓. 대부분 센터 어르신들과 구청 직원들. 그리고 미란의 딸 수진도 왔다. 무대 위에 연옥이 섰다. 이번엔 떨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안정적이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연옥이 부르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곡. 그녀가 50년 전에 작곡한 노래. 손을 잡아요. 추운 겨울 지나가요. 혼자서는 멀지만 둘이면 가까워요. 손을 잡아요. 따뜻한 봄 올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연옥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미란을 무대 위로 불렀다. 아가씨, 이리 와봐. 미란은 당황하며 올라갔다. 딸 수진이 웃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연옥이 마이크를 건넸다. 여러분, 이 아가씨가 없었으면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합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저는 고미란 씨를 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 허가도 받았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제 저작권료 일부를 미란 씨 딸 장학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3천만 원.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미란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선생님. 아가씨, 누가 내 이름을 지켜줬는지 나는 잊지 않으려고. 설사 치매로 다 까먹어도 이 종이가 기억할 거야. 서류를 들어올렸다. 후견인 지정서. 거기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백연옥, 고미란. 한 달이 지났다. 미란은 여전히 센터에서 일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연옥의 후견인이자 동행자였다. 아침 8시. 미란은 연옥의 방으로 갔다. 선생님,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아가씨. 연옥은 죽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러다 멈췄다.
아가씨, 오늘이 며칠이지? 11월 15일이에요. 아, 맞다. 오늘 은행 가는 날이지. 네. 정상금 나왔대요. 연옥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래? 1억 2천만 원. 와, 맞네. 연옥은 죽을 다 먹고 옷을 갈아입었다. 미란이 도왔다. 선생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응. 근데 말이야, 아가씨. 연옥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나 요즘 자주 잊어버려. 어제 먹은 밥도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그래도 미안해. 아가씨 이름도 가끔 까먹어.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괜찮아요.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세요. 그것도 제 이름이에요. 연옥은 웃었다. 고마워.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넸다. 백연옥 고객님, 정상금 1억 2,300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연옥은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숫자가 낯설었다.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아가씨, 이거 진짜 내 거 맞아? 네. 선생님 노래값이에요. 20년치. 20년. 연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노래가 이렇게 오래 불렸구나. 미라는 연옥의 등을 토닥였다. 선생님 노래는 아직도 불려요.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정말? 네. 제가 들었어요. 손을 잡아요. 선생님 노래요. 연옥은 한참 동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은행을 나와서 연옥이 물었다. 아가씨, 우리 어디 갈까? 집으로 갈까요? 아니, 딴 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고. 아가씨. 네, 선생님. 나 말이야, 이제 곧 다 잊어버릴 거야. 아가씨 얼굴도 오늘 일도. 그래도 한 가지는 안 잊을 것 같아. 뭐요? 연옥은 미란의 손을 꽉 쥐었다. 이 손의 온도. 차가운 겨울에 따뜻하게 잡아준 손. 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도 안 잊을게요.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것. 돈보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것.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연옥은 가방에서 메트로놈을 꺼냈다. 아가씨, 이거 가져. 왜요? 이제 내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연옥은 메트로놈을 미란의 손에 쥐어줬다. 이 박자는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야. 내가 잊어버려도 이게 기억할 거야.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 미란은 메트로놈을 두 손으로 받았다. 무거웠다. 나무 무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두 사람의 동행이 들어있는 무게. 그날 밤, 미란의 집. 식탁에 딸 수진이 앉아 있었다. 손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엄마, 나 붙었어. 정말? 어디? 대학교 국문과. 미라는 딸을 꽉 안았다. 축하해, 수진아. 엄마, 등록금은 어떻게? 장학금은 받았는데 부족하잖아. 미라는 웃었다. 걱정 마. 연옥 할머니가 도와주신대. 할머니가? 응. 3천만 원. 내 이름으로 적금 들어줬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진짜? 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아가씨 딸이 잘 되는 게 보고 싶대.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도 할머니 뵐 수 있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응.
그리고 엄마. 왜? 수지는 엄마를 꽉 안았다. 자랑스러워. 엄마가 한 일.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딸이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한 일을. 주말. 센터. 수지는 연옥의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미란 씨 딸. 연옥은 수진을 한참 바라봤다. 아, 그 아가씨 딸. 이쁘네. 할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대학 갈 수 있어요. 잘 됐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수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감사 편지. 연옥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읽지는 못했다. 글씨가 흐려 보였다. 아가씨, 이거 읽어줘. 미라는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20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가 진실을 말한 것. 저는 그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연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들 고마워.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세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엄마, 딸. 세 세대의 손이 포개졌다. 그리고 그 손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메트로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딸아이의 문제집 옆에. 딱딱딱. 박자가 울렸다. 수진이 물었다. 엄마, 이거 왜 켜놨어? 이게 울리면 공부에 집중하게 돼. 그리고 말이야. 미라는 메트로놈을 쓰다듬었다. 이 소리는 사람 숨소리랑 닮았어. 누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야. 수지는 박자에 맞춰 펜을 들었다. 딱딱딱.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벽지를 백열등색으로 물들였다. 차가운 형광등이 아니라 따뜻한 백열등. 우리 해냈어. 선생님. 며칠 뒤. 미란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은행 송금 문자. 백연옥 고미란. 금액 500만 원. 메모 아가씨 생활비. 이제 그만 고생해. 미란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숫자가 흐려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응? 뭐가? 돈 보내신 거요. 아, 그거. 아가씨 생활비. 선생님, 저 괜찮아요. 아니야. 아가씨 힘들어. 나 알아. 매달 빚 갚는 거. 미라는 울었다. 선생님. 아가씨, 나 말이야.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돕는 거야. 네. 그리고 아가씨. 네. 오늘 뭐 먹었어? 나 벌써 잊어버렸어.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죽 드셨어요. 호박죽. 그랬어. 맛있었나? 네. 선생님이 다 드셨어요. 다행이다. 그럼 내일 또 봐. 네, 선생님.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선생님 고마워요. 제가 선생님 이름 지켰듯이 선생님도 제 삶을 지켜주시네요. 그날 밤. 집안이 조용했다. 메트로놈만 딱딱 소리를 냈다. 수지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박자는 두 사람의 공간을 이어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미라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그리고 메트로놈은 잠든 집안에 아주 오래도록 사람 숨소리를 나누어 주었다. 딱딱딱. 그 박자는 누군가의 인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또 다른 누군가를 잡고 있다는 약속이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손을 잡으면 봄이 온다. 혼자서는 흐트러지지만 둘이면 박자가 맞춰진다. 이름을 지킨 사람과 손을 내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박자의 기록. 오늘 당신의 1분이 누군가의 박자를 되돌립니다. 작은 선의는 작지 않습니다. 손을 내미는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손 내민 순간 누군가에겐 그게 평생의 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박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